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역학 연구가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남명 58세 무신년의 기후 일주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는 오행상으로 목화토금수의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에서도 양토, 무토라면은 기토는 음토입니다. 물에 젖은 습한 흙입니다. 물에 젖은 습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적응력이 좋고 융통성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원만하고 사교적이며 그리고 신용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밑에다가 식신을 유금을 깔았습니다. 지지의 유금, 닭띠 유금을. 식신이 밥 먹는 귀신이라 그러죠. 식신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 솜씨가 좋다 그러지만은 물론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 자료를 종합해서 배합해서 음식을 만드는 종합예술에 대한 능력이 있는 두뇌, 기술, 그런 머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식신이 금이에요. 또 금이라고 하는 건 기술과 이공계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일주는 기술이나 과학이나 AID나 게임이나 이런 쪽에 회계학 쪽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고 사교적이고 적응력 있고 그리고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창의력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머리가 좋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8월이기 때문에 닭띠는 계절적으로 착실하고 경우가 많고 모범적이에요. 정확합니다. 그 대신 남의 경우 없는 게 눈에 잘 띄어요. 그 지적을 하고 간섭을 하면 구설수에 휘말리니까 그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주는 무신, 개해, 기후, 병인입니다. 무신년이라고 하는 건, 연이라고 하는 건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거기에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은 뭡니까? 분주하고 바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제방토예요. 제방토라고 하는 큰 산이요. 대산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얘기하고 재물을 얘기하고 구진을 얘기합니다. 모든 걸 좀 미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궁에는 개해입니다. 토국수. 부모궁에 재물이 많은 그런 월에 태어났습니다. 토국수. 밑에 토생금 금생수 식상생재예요. 재물이 천간에까지 투출했으니까 큰 부자입니다. 소문난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수가 병합니다. 화려한 것이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나 예술이나 표현력이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극토요 관이 원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관직이나 명예운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세는 뭡니까? 금수가 많아요. 사주가 이만합니다. 그러면 목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세를 보면은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은데 내용적으로 힘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년운이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1부터는 운세가 열렸습니다. 21부터. 31 병인정묘 좋습니다. 그래 요때는 인수대운이니까 공부하는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인수대운이니까.
그 다음에 요 진이 들어와서 막은 하나에 무진년이 들어옵니다. 무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진유금이 되고, 그러나 신자진 수가 되고, 이걸 과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1세 기사대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약사주에 비견급이 들어오고 많은 걸 충해주니까 운수대발입니다. 60세까지 운세가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1세가 운이 들어오면 토가 토생금이 돼서 상관이 들어오거든요. 상관이 재를 생겨주니까 재물운이 좋지요. 그 다음에 오가 들어오니까 조후용신이 들어오니까 좋지요.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61세부터 70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1세 신대운도 괜찮습니다. 해미 목이 되고 요 20년간이 굉장히 대발하는 그런 사주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년 신수 새 운세를 보면은 병이 있는 애는 조후용신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지요. 2월달은 정묘대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3월달은 무진대운인데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비견금이 들어옵니다. 협조자가 생기죠. 진짜가 들어오면 진유금이 되고 신자진수가 됩니다.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달은 뭐냐? 기사대운이 됩니다. 기사대운이 되면 요 사가 물이 많은 걸 충해주니까 운수대발입니다. 기사. 5월달 굉장히 좋습니다. 신미월이 되면 6월달이 되면 양력으로 7월이 되겠습니다. 신금이 들어오면 금생수가 되고 인수가 들어옵니다. 인수가 들어오는 것은 외형적으로 재물운이 좀 약한 겁니다. 미가 들어오면 해미목이 돼서 운세가 괜찮습니다. 7월에는 임신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전체적으로 금수가 많은데 임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곡수 재물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임수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요대운 역시 개요대운에 들어오면 토국수 재물운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그러나 임신 개우는 좀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술년이 들어오게 되면 갑목이 되면 갑기토가 됩니다. 그래서 왜 천간에 갑목이 없는데 갑이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가 돼서 좋고요. 술이 들어오면은 인옷으로 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후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을의 병자 정축 수가 들어오면 겨울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년 운세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역학 초보자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역술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생활력을 키워줍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역학을 배우게 되면은 직업적으로도 역술 철학관을 운영하게 되면은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초보자는 이거는 혼자 독학은 어렵습니다. 1대1로 제가 속강을 해서 강의를 역학을 전문가로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속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지방에 계신 분은 전화 상담으로 일주일에 1시간 상담해서 단기간 내에 역학을 배워서 활용해서 남의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직업으로도 철학관을 살 수 있는 실력을 쌓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켜쓰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기 전에 교재와 역학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관심이 계신 분은 연락을 아래 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